11월 13일 목요일 류마티스 내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강문주입니다. 오늘도 제 옆에는 송영욱 내과 송영욱 원장님 함께 모셨습니다. 원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원장님 오늘이 수능 날이거든요. 네, 네. 11월 13일 매년 11월의 두 번째 목요일에 수능이 치러지는데 지금 시간이 17시 01분이거든요. 네. 17시 05분에 마지막 교시가 시작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요. 예. 저는 끝난 줄 알았는데. 제2외국어 혹은 네. 한문 이제 그 과목이 시작이 되는데 정말 12년의 모든 노력들을 정말 이 한 번의 시험으로 다 쏟아부어야 한다는 그 긴장감이 엄청나긴 하잖아요. 그렇죠. 사실. 네. 네, 또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 이제 보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너무나 고생 많으셨고요. 또 자녀들의 12년간의 학업을 도와주시면서 지금까지 누구보다 열심히 달려오셨던 우리 구독자분들 중에 사실 학부모님들 굉장히 많으실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네. 우리 학부모님들과 또 수험생분들께 너무 고생 많으셨다는 이야기를 전해드리면서 저희 오늘 방송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난 시간까지 통풍에 대한 이야기를 원장님과 나눠봤는데요. 저희가 지난 시간에 살짝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제는 예방접종의 기간이 다가왔습니다. 네, 네. 날씨가 추워지면서 여러분들 감기 조심하시고요. 저희 예방접종도 이제 맞아야 할 때가 됐는데 예방접종 어떤 걸 맞아야 되는지도 참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고 또 이런 분들을 위해서 원장님께서 오늘 다양한 이야기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제가 원장님께 질문을 두 가지만 드려보려고 네, 하는데 네. 이 예방접종이라는 것을 꼭 맞아야 하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왜냐하면 저는 개인적으로 주사 바늘을 굉장히 네. 무서워하는 편이기 때문에 예방접종을 조금 무서워하는데 이거 꼭 맞아야 할까요? 맞아야 되는 백신은 있어요. 반드시 맞아야 네. 되는 백신이 있고, 백신이라는 건 첫 시간에 한 6월 달에 말씀을 드리다가 중단했었는데, 균의 그 단백질을 정제를 해서 그거를 찔러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몸에서 그 균에 대한 항체, 저항력이 생기도록 그렇게 도와주는 것이기 때문에 뭐 때에 따라서 뭐 백신의 종류가 다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외국에 여행을 간다든지 뭐 열대지방이요. 그런데 여행을 간다든지 뭐 그런 또는 면역 억제 치료를 한다든지 뭐 이러면은 반드시 맞아야 될 백신이 있고 네. 일단 간단하게 얘기하면 65세 이상의 노인들은 65세 이상의 노인들은 그 독감 백신하고 폐렴구균 백신을 반드시 맞도록 권유합니다. 그리고 독감 백신은 뭐 무료로 돼 있지만 65세 이후에 폐렴구균 백신의 경우에는 23가의 경우에 65세 이후에는 무료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무료만 맞는 것이 다 되느냐 하면 그런 거는 아니에요. 네. 그리고 이제 젊은이들한테도 독감을 맞으면 어떤 효과가 있냐면 독감에 걸려도 굉장히 약하게 지나갑니다. 예. 그래서 독감을 그 젊은 나이라도 뭐 체력이 강하고 그러면 넘어갈 수 있는데 굉장히 심하게 앓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그런 경우에는 항상 그 겨울만 되면 맞도록, 물론 그게 무료는 아니지만 네. 맞도록 그렇게 권장을 하고 있고, 또 이제 또 하나는 대상포진 백신입니다. 네. 요즘은 젊은 사람들도 대상포진에 많이 걸리는 경우가 네. 있어요. 이 어떤 면역 질환이 아닌 걸 떠나서 대상포진 백신을 맞아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제 그런 경우는 왜냐하면은 이 대상포진은 엄청 통증이 심하거든요. 한번 걸리면 통증이 심하고 후에 이제 포진후 신경통이라고 해서 남기 때문에 대개는 권장을 합니다. 근데 50세 이후에는 완전히 권장 사항이고, 그 이전에도 이제 그 대상포진을 계속 앓는다 그러면은 한번 백신을 맞아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네, 제가 또 원장님께 이 독감 말고 또 어떤 백신을 맞아야 할까요? 라고 여쭤보려고 했는데 원장님께서 벌써 다 답을 해주셨기 때문에 제가 이 질문은 따로 드리지 않고 넘어가 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뭐 독감과 또 폐렴 말씀해 주셨고요. 네. 대상포진까지 또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희 언제나 그랬듯 구독자분들의 질문도 함께 받아보면서 하나씩 살펴볼 텐데요. 오늘 백신 관련된 질문 아니고요, 여러분. 류마티스 관절염 관련된 질문도 원장님께서 다 답변해 주신다고 하시니까요.
인플루엔자 백신, 류마티스 관절염 상관없이 어떤 점이든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채팅창 통해서 남겨주시고요. 저희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 오늘 원장님의 강의도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저희가 이제 독감 백신 하면은 모두에 말씀을 드렸는데 만일 관절염을 앓았으면 독감에 대한 면역이 생기는 거거든요. 면역 증진이 되는 건데 네. 면역 증진이 되면서 우리가 자가 면역도 더 나빠지지 않을까 그렇게 이제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예, 근데 독감 백신은 전혀 그런 것이 아니고 네. 또 한 가지는 약물 때문에 그럼 독감 백신의 효과가 적어지나 면역제제나 이런 약물들을 함께 쓸 복용하시는 경우에, 다른 네, 약물 때문에 네, 그런 질문들을 제일 많이 합니다. 그 두 가지 질문들을. 근데 이제 첫 번째 거는 독감 백신을 맞아도 병이 나빠진다 하는 증거는 아직 없습니다. 예. 네. 그리고 이제 약물에 의한 영향. 이거는 몇 가지 약물에 대한 영향이 있어요. 그래서 백신을 맞으면 한 2주 동안 그 면역 억제제를 스킵하고 이제 띄고 다시 먹는다든지 뭐 이런 권고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만 지키시면은 독감 백신이 류마티스나 아니면 자가 면역 질환에서 큰 영향이 없이 우리가 독감에 대한 예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더구나 이제 요즘에 독감 시즌이잖아요. 원래는 이제 예년부터 보면 2023년부터 보면 통계적인 데이터를 보실 때 11월 말부터 독감이 아주 폭발적으로 생기거든요. 그래서 요즘에 맞으시면 아주 그거에 적절한 면역 항체를 생길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럼 예방 접종을 맞으면 보통 그 효과가 얼마 만에 나타날까요, 원장님? 대개 뭐 한 2, 3주 지나면 항체가 생기니까 네. 맞아서 효과가 있다고 그렇게 네.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지금 맞으셔야 11월 말에 그 유행하는 독감을 조금 예방하실 수 있겠네요. 네. 그래서 독감이 많이 돌아도 그래도 맞는 것이 좋다는 이유가 2, 3주 이내에 항체가 형성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나마 이제 보호 효과를 노리고 이제 맞는 것이 반드시 좋습니다. 네. 요즘은 특히 이제 그 젊은 층에서 이제 직장에서 그런 걸 단체로 놓는 사람들이 네. 많이 늘었어요. 맞아요. 그래서 특히 이제 그 65세 이후에 노년 인구뿐만이 아니고 젊은 사람들도 이제 맞는 숫자가 많이 늘었습니다. 네. 사실 저도 맞아야 되는데 아직 조금 미루고 있었거든요. 맞으면은 좀 굉장히 약하게 지나가죠. 독감이라는 게 혹시 걸리더라도 네. 감기처럼 그냥 지나갈 수 네. 있는 정도인가 봐요. 그걸 네. 한번 경험해 보면 다음에 맞습니다. 독감을 이렇게 예방접종 안 맞은 상태로 독감을 경험해 보면 제가 그 경험하지 않도록 미리 맞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 구독자분들께서도 미리 독감 예방접종 꼭 맞으시길 제가 권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그러면 슬라이드도 함께 살펴볼까요, 이제 원장님? 네. 그래서 이제 인플루엔자는 뭐 되게 아시는 분이 3가냐 4가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3가는 보면 A형이 있고 B형이 있는데 요즘은 거의 A형이에요. 네. 거의 A형입니다. 뭐 해보면 A형이 이제 빨간 줄이 쫙 나타나게 되는데 A형 인플루엔자는 두 개의 그 균주를 가지고 만들어요. 네. 그다음에 그래서 이제 3가의 경우에는 두 개의 A형의 두 개의 균주, 그리고 B형 독감의 한 개의 균주 이렇게 만들죠. 그래서 3가. 네, 그래서 3가입니다. 이 4가는 A형은 두 균주, 이게 이제 균주가 두 개 있죠. 네. H1N1하고 H3N2가 있고, B형은 야마가타하고 빅토리아 이렇게 두 가지가 있어서 이 두 가지를 다 맞습니다. 이게 이제 비용 측면에 있어서는 금년에는 거의 A형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3가를 권장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뭐 유료로 맞든 무료로 맞든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건 다 3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네. 3가인 경우에는 B형에 어떤 게 들어가는 걸까요? 야마가타일까요? 빅토리아일까요? 아마도 야마가타가 들어갈 것 같습니다. 네. 백신을 그러면 어떻게 제조하느냐, 이제 제조하는 방법에 따라서 조금 다르지만은 이 계란으로 백신을 맞는데 계란에다가 균을 증식시켜서 맞는 것인데 저희가 먹는 그 계란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계란에 이제 적응하는 과정에서
이 글라이코실레이션 체인이 바이러스에서 소실되기 때문에 백신의 바이러스의 변형이 가능하다 이런 측면이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세포 배양이라든지 또는 요즘에 이제 유전자 재조합 기술로 해서 만드는 거는 요거는 좀 굉장히 역가가 높으면서도 우리가 원하는 그 균에 대한 백신 효과를 볼 수가 있는 특정해서 할 수 네. 있는 거군요. 그래서 네. 이제 요즘은 다 거의 다 이 리컴비넌트 백신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 백신의 필요성은 저희가 유행할 때 이제 맞아야죠. 여름에 맞는 거는 소용이 없고. 네. 그래서 대개 이제 이게 23년, 24년, 22년, 23년 이렇게 유행한 시절에 그 환자 발생률을 이렇게 보면은 거의 일정합니다. 그래서 요주인데 이게 주수 이름인데 이게 이제 11월 말하고 4월 초예요. 대개 6개월인데 그래서 10월 중순이나 11월 초에 백신 접종을 해야지 6개월 동안 이제 항체를 유지한다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백신을 좀 그러면 너무 일찍 맞으면 어떤가? 그러면 일찍 맞으면 한 요 정도에 맞으면요 6개월 정도 항체가 생겼다가 사라지면 요때도 다시 유행을 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2번을 6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유행을 하면은 2번 맞도록 그렇게 권장을 합니다. 그럼 보통 백신을 접종하신 그 기간부터 6개월 정도를 유효한 기간이라고 네, 보시는 거네요. 네. 네. 면역 보호 효과가 한 네. 6개월 정도 갑니다. 그래서 이제 요즘 10월 중순이나 11월 초가 아주 적기이기 때문에 그렇죠. 네. 가능하면 이 독감 접종은 맞도록 그렇게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것을 접종할 때 일반인하고 이제 우리 자가면역 질환하고 조금 다르거든요. 근데 이제 모든 자가면역 질환 환자는 매년 접종해야 된다. 이건 이제 의무사항처럼 되어 있습니다. 네. 나이에 관계없이. 네. 관계없고 그리고 인플루엔자 유행하기 전에 미리 접종을 하고 유행 중이라 하더라도 안 맞았으면 유행 중이라 하더라도 그냥 빠른 시일 안에 맞도록 네. 권장해야 된다. 아무래도 면역력이 떨어져 있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 매년 맞으셔야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나라에서 무료로 해주는 백신은 65세 이상 일반인을 포함해서 환자를 포함해서 65세 이상이 무료로 해주고 그 이외에는 다 자가 비용으로 맞아야 되는 거고요. 네. 18세에서 65세 사이라 하더라도 면역제제 치료를 하고 있는 중의 경우에는 맞도록 그렇게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것은 이제 외국에서도 그렇고 우리나라 감염학회에서의 권장사항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이 백신 접종 후에 생성되는 항체 역할을 볼 수가 있거든요. 항체가 얼마나 높이 생기느냐, 이제 그 보호 효과가 있는 거죠. 그럴 때는 건강 성인의 경우에는 약 40에서 80%의 항체 효과가 생겨요. 근데 상대적으로 이제 류마티스나 자가면역 질환, 면역제제 치료 이런 중에는 좀 낮은 효과를 보입니다. 네. 30배에서 58%. 그래서 면역원성이 높은 백신을 이제 권장을 합니다. 이 고면역원성 백신은 이제 용량을 많이 넣는 경우가 있고요. 고용량 백신. 그다음에 면역 증강제, 면역을 증강하는 아주반트라는 것을 포함을 해서 이제 주사를 하는 것이 있고, 재조합 백신. 이 재조합 백신은 이제 우리가 양을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재조합 백신, 유전자 재조합 백신 같은 것이 이제 고용량 고면역원성 백신이 되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백신, 이 면역 백신, 항체 백신을 연구를 하면서 저희 이제 서울대병원에서 이 독감 백신을 맞을 때 그러면 항체가 생기는 것을 쭉 시리얼하게 측정을 했어요. 1주, 2주, 뭐 3주, 4주까지 측정을 하고 그 메토트렉세이트라는 약이 많이 쓰이는데 그 메토트렉세이트라는 약을 그대로 쓴 그룹, 그다음에 메토트렉세이트라는 걸 1주만 중지한 그룹, 그다음에 2주만 중지한 그룹,
3주만 중지한 그룹 이렇게 해서 면역 항체가 생기는 거하고 질병이 나빠지는 거. 이제 약을 안 쓰니까 질병이 나빠지죠. 네. 예, 그런 것을 연구를 했는데 저희가 이제 그 일주의 경우에도 약간 상체가 생기는데 덜 생기고 1주만 중지할 경우에 네. 2주만 중지할 경우에는 항체가 안 쓰는 사람하고 비슷하게 항체가 생기는 것을 네. 발견을 했어요. 네. 3주가 지나면은 항체는 잘 생깁니다. 네. 근데 병이 나빠져요, 이제. 그렇죠. 류마티스 관절염의 관절이 이제 땡땡 붓고. 약을 너무 오랫동안 예. 쓰셨기 때문에. 네. 그래서 면역 억제제를 중지할 때는 약 2주를 중지하는 것을 권합니다. 그런데 이제 질병이 워낙 심하다 그러면은 1주를 하기도 하고 그렇죠. 어떤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하는데 보통은 2주를 권합니다. 네. 이 데이터는 우리나라에서 데이터를 내서 아주 미국 유명한 의학 저널에 실렸죠.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이것이 치료의 스탠다드가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뉴모코칼 그 폐렴 사슬 알균이라는 건데 폐렴구균이라고 하고요. 네. 줄이면 폐렴 사슬 알균 백신. 이것이 폐렴구균은 두 가지가 있어요. 23가가 있고 13가가 있어요. 네. 보통 이제 뭐 23가가 뭐 여러 가지 커버하는 단백질도 많고 하니까 그 하나면 되지 않느냐. 그런데 아까 안타깝게도 이 다당질 백신이라는 게 있는데 다당질을 이 단백질에다 붙이는 거는 이게 안정화되어 있지 않아요. 네. 그 백신 자체가 안정화되지 않아서 그 여기 보시면 그 면역 기억이라는 것이 생기지 않습니다. T세포에서. 네. 예. 면역 기억이라는 게. 그러니까 항체는 생기는데 항체가 생기면서 우리 몸에 T세포라는 데서 면역 기억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면 나중에 균이 들어왔을 때 금방 이제 항체를 그렇죠. 만들어 놔야 되는데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이 다당질 백신의 한계입니다. 그게. 그런데 이제 백신을 단백질 결합시키면 단백결합 백신이라고 하는데 단백질하고 단백질을 결합하면은 굉장히 안정성이 높아져요. 안정성이 높아진다는 얘기는 그것이 항체 생성도 잘 되고 이제 오래 간다는 얘기죠. 네. 그래서 그것이 이제 13가 백신이 그런 역할 단백결합 백신이 나옵니다. 그래서 23가 다당질 백신, 13가 단백질 백신, 여기 13가 단백결합 백신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제일 큰 차이가 여기는 그 면역 기억 반응, 그 T세포의 면역 기억 반응을 유도하지 않아요. 물론 항체 생성은 80% 양쪽이 비슷하긴 하지만 항체 생겼다가 떨어지면은 다음에 균이 들어왔을 때 반응을 못 합니다. 그런 단점이 있어요. 네. 그래서 그 가수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핸디캡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침습성 폐렴구균 감염증 이것은 뇌수막염이라든지 이게 폐혈증 같은 거 그런 게 오거든요. 폐렴이 생기면서 그런 게 오는 것이 뭐 23가 단백질 비슷합니다. 80% 예방 여기 75% 예방 비슷하고 폐렴 자체는 뭐 일관되지는 않지만 또 13가의 경우에는 폐렴이 약 50%가 예방된다.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23가의 장점이라고 하면은 이 13가보다도 11개의 혈청형이 추가했다. 뭐 그런 것이 있고 또 단백결합이 한 백신보다 비용이 저렴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것이 나온 지 한 30년 동안 풍부한 사용 경험이 있고요. 그런데 13가의 경우에는 이 13가보다 면역원이 굉장히 우수합니다. 그리고 폐렴 예방 백신의 효과가 검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숫자는 적지만 23가의 강점이 있는 거예요. 그러게요. 근데 이제 이것은 고가죠. 고가고 이제 어떤 무료는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폐렴에 대한 또 23가는 예방 효과가 일정하지 않고 면역원성이 낮고 그렇기 때문에 가수가 많으면은 좋을 것 같은데 그러게요.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다당질을 붙인 거냐 아니면 단백을 붙인 거냐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입니다. 예. 네, 그렇다면 이제 비용이 고가라도 뭐 당연히 필요하다면 환자분들이 접종하셔야겠지만 23가 백신이 더 효과적인 경우도 있을까요? 만약에 13가가 항상 더 장점이 많고 효과적이면 대부분 다 13가 백신을 맞으시는 건가요? 그런데 이제 최근에 처음에 13가가 나온 지도 뭐 한 몇십 년이 되거든요. 네. 근데 이제 13가가 나오고 난 다음에 균의 그 균주를 살펴보니까 그 13가가 이 주요 균주를 커버를 못하는 것을 발견을 했어요. 네. 그래서 그 후에 근데 이제 단백질 붙이는 게 사실 어려운 기술이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그 네. 후에 이제 15가, 20가 이런 것들이 요즘에 나오고 있죠. 네, 단백 결합으로요. 네, 단백 네. 결합으로요. 네. 그래서 그 20가의 경우에는 그거 하나만 맞아도 23가 맞지 않고 권장 사항이 하나만 맞아도 되는 것으로 그러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3가 말고 20가를 맞으면 또 이 효과들을 다 어느 정도는 보실 수 있는 거네요. 네. 단백 결합 백신이기 때문에 20가를 뭐 세 개가 모자라긴 하지만 그렇죠. 거의 주요 균주를 다 커버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저희 질문들이 조금 올라와서요. 질문들을 조금 살펴보고 네, 가도록 네. 하겠습니다, 원장님. 오늘 첫 번째 질문은 유연 N9F님께서 남겨주셨는데요. 11월 1일에 싱그릭스 2차 접종했습니다. 독감 예방 접종은 언제쯤 맞으면 좋을까요? 라고 질문해 주셨네요. 예, 싱그릭스는 사백신이에요. 네. 과거에 이제 조스터백스라는 것이 생백신으로 뭐 한 10년 이상 사용되어 그렇죠. 왔다가 네. 사백신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사백신은 2차를 접종하도록 되어 있고 물론 이제 생백신은 한 번만 주사를 하는 거지만 2차 백신을 하는데 이제 대개 2개월에서 6개월 간격을 주고 이제 그걸 맞으셨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독감 백신도 역시 사백신이고 그래서 사백신끼리 맞는 거는 뭐 당일날 맞아도 돼요. 같은 날? 네, 당일날 맞아도 되고 뭐 그러면 당일날 어떻게 맞느냐 뭐 그런 거는 그 양쪽 팔에 나눠서 맞아도 되고 예를 들면 팔에 한쪽만 맞아야 되겠다 이러면은 한 10cm 정도 위치를 다르게 거리만 두고 맞으면 이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원칙은 사백신의 경우에는 동시에 맞아도 상관이 없고요. 만일 생백신을 맞았다 그러면 조금 있다가 맞는 게 좋습니다. 얼마나 있다가 맞는 1, 2주 있다가. 1, 2주 정도. 예, 왜냐하면은 생백신은 균이 살아있는 균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죠. 물론 약화된 균이지만은 이 병이 발병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발병하는 것을 관찰해보고 발견하지 않으면은 백신을 맞는 것이 좋은데 요즘에 싱그릭스 같은 경우는 또 싱그릭스는 근육 주사예요. 근육 주사고 독감 예방 주사는 피하 주사고. 그래서 다릅니다. 맞는 주의도. 그래서 상관없이 그냥 예방 접종은 독감 예방 접종은 바로 맞으셔도 상관없습니다. 네. 우리 구독자분들께 잠깐 또 말씀드리면 원장님께서 사백신과 생백신을 말씀해 주셨는데 사백신은 죽은 균을 집어넣는 백신인 거고 생백신은 뭐 약화된 거긴 하지만 조금은 살아있는 균을 이제 몸속으로 주사를 하는 거기 때문에 요거의 차이가 있는 거고요. 유현님 같은 경우는 그러면 사백신을 맞으셨기 때문에 사실 뭐 오늘 맞으셔도 상관은 없겠네요. 네. 뭐 동시에 맞아도 상관없습니다. 네. 그럼 저희 이어서 다음 질문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플라워 이원유님께서 질문해 주셨는데요. 류마티스 관절염 진단을 받고 약을 먹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장 장애가 심해서 힘듭니다. 약을 바꾸면 바로 괜찮아질까요? 약을 바꿔도 괜찮을까요? 라고 질문해 주셨네요. 그 관절염 치료에 사용하는 뭐 류마티스 약제를 포함을 해서 그 항류마티스 약제 또는 소염제, 뭐 스테로이드를 쓰는 경우도 있을 거고, 그다음에 면역 제제, 그다음에 어떤 타겟 테라피라고 해서 잭스리 역제제 뭐 이런 약물들이 있는데요. 약물들이 대개는 위장 장애가 있는데 사람에 따라서 많이 다릅니다. 있는 경우도 있고 없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만일 저런 경우에는 위장 장애가 나타나는 원인 그 약물이 뭔가 하는 것을 우선 찾는 게 먼저예요. 그래서 저희는
그 약이 뭐 되게 류마티스 관절염 진단받고 약을 여러 가지를 먹는 거로 제가 추정이 되는데 한 대여섯 개 정도 쓰신다면은 네. 한 가지 약물을 빼보고 끊어보시고. 빼보고 한 2, 3일이 지나면은 위장 장애가 어떤가 하는 걸 볼 수 있거든요. 네. 예, 그 이상 끊으면은 병이 나빠지기 그렇죠. 때문에 네. 예, 그러면 이제 그 약은 배제됐다. 그러면 그 두 번째 약을 한 2, 3일 끊어보고 예, 그렇게 하시면은 우리가 실제 원인이 되는 위장 장애 약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예. 그거를 만약에 여러 개를 드시고 계시면 하나씩 일일이 다 끊어봐야 알 수 있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제일 많은 게 사실은 소염제가 제일 많아요. 빈도상으로 보면. 네. 그러니까 대개는 소염제부터 먼저 중지해 보도록 그렇게 권장을 하고, 네. 그다음에 뭐 스테로이드는 위장장애 그렇게 심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메토트렉세이트라는 약이 있는데 그 메토트렉세이트라는 약도 위장장애가 있는 약물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네. 일주일에 한 번 먹는 약. 네.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 먹어야 되는데 약을 한 3일간 끊어보면은 그게 뭐 원인이 되는 수도 있고 뭐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거든요. 3일이 끝난 다음에 그냥 바로 쓰시면 네. 이게 일주일에 한 번 먹는 거기 때문에 질환에 대한 영향은 굉장히 무시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물론 지금 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이게 약을 끊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자세한 건 당연히 주치의 선생님께 확인을 하고 이제 이 과정을 거치셔야 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약을 이제 끊는 게 어려우시면 한 번만 예를 들면 이제 관절염이 심하신 거로 제가 미로 심장하면 되게 2번 이상 먹거든요. 네. 그런 경우에는 그런 약물들을 하루 한 번으로 줄여본다든지 하루에 2회 이상 먹는 약물들을 하루 1회로. 네. 그리고 MTX 같은 경우에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일주일에 뭐 5알 먹는다. 그런데 위장장애가 있는 것 같다. 그러면은 한 4알 정도로 줄여본다든지 그렇게 해서 또 조절을 할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약을 조금씩 줄이면서 보고 또 위장장애가 없어지는지 또는 질환 자체의 관절염 자체의 악화가 되는지 이제 그런 것을 가늠하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조절하는 방식이 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게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이런 방법들을 고민해 보시고 또 주치의 선생님과 함께 상의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순서가 또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담당 선생님하고 상의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 이어서 다음 질문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채연님께서 질문해 주셨는데요. 50대인데 무릎이 아파서요. 혹시 스테로이드 주사를 맞아도 될까요? 라고 질문해 주셨네요. 그 상황이 어떠신지를 잘 모르겠는데 무릎만 아프시다고 만약 가정을 하면 그 무릎에 오는 뭐 류마티스 관절염도 있지만 대개는 50대의 경우에 이제 퇴행성 관절염이 많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일단은 그 엑스레이라든지 기본 검사를 한번 해보시고 무릎에 이제 연골이 많이 닳았다든지 뭐 그러면은 저희 스테로이드 주사를 맞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스테로이드 주사는 만약 맞게 되면은 한 번 맞고 그냥 저 계속 좋아지는 수도 있고요. 네. 한 3개월 간격으로 맞아서 그것을 조절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그런 스테로이드 주사와 함께 그 요즘에는 히루안이라고 뭐 연골 주사라고 알려져 있는데 사실 연골 성분은 아니거든요. 예, 그런데 연골의 윤활유라고 볼 수 있는 그런 건데 그것을 한 6개월마다 맞아본다든지 하면 실제 그 소염제를 쓰는 효과랑 비슷하다 하는 그런 연구 결과가 있기 때문에 스테로이드를 주사 맞으셔도 되고 히루안이라는 주사를 맞으셔도 되고 그때그때마다 상황에 맞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상황을 한번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또 해주신 거고요. 이어서 저희 박영철님의 질문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류마티스 약을 많이 먹으면 면역이 떨어진다고 하는데 정말로 감염병에 더 취약해지는 걸까요? 라고 질문해 주셨네요. 네, 감염병 이제는 아까 대상포진이라는 이런 바이러스성은 분명히 관계가 있어요. 네. 그래서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라든지 또는 류마티스 관절염에서 아주 특이 억제 약제가 있거든요. 잭3 억제제, 젤잔스라든지 림보크라든지 이런 약이 있는데 그 약은 그 약을 먹지 않는 사람들하고 비교할 때
대상포진이 확 늘어납니다. 한 네. 10% 정도 늘어나요. 네. 대상포진이. 그래서 그 약을 쓰기 전에는 반드시 이 대상포진에 대한 백신을 맞도록 그렇게 권유를 하고요. 네. 약에 따라서 조금 다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요즘에 하이드록시클로퀸이라는 약이 있거든요. 그다음에 설파사라진이라는 약, 굉장히 고전적인 약인데 그런 약은 전혀 영향을 주지 않아요. 예. 네. 그리고 이제 소염제 이것도 전혀 영향을 주지 않고 이제 스테로이드 같은 경우에는 장기간 썼을 때는 영향이 좀 있습니다. 면역 억제시키는 그래서 스테로이드를 20mg 이상 쓴다든지 하면은 저희가 그 용량을 줄일 때까지 기다렸다가 백신을 맞는다든지 그렇게 해야 되고 그 일반적으로 보면은 감염에 취약한 것이 사실이지만 약물에 따라서 조금 다르다. 네. 소염제나 하이드록시클로퀸이나 설파사라진이라든지 이런 거는 전혀 그 영향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백신을 맞더라도 뭐 약 쓰는 것을 변화시키지 않고 그대로 쓸 수가 있고 네. 단지 메토트렉세이트 그다음에 이뮤란이라는 약인데 이뮤란, 메토트렉세이트, 이뮤란, 그다음에 젤잔츠 이런 약물들은 잠시 중단한 다음에 백신을 맞도록 그렇게 하고 대상포진 주사는 반드시 맞도록 그렇게 권유를 합니다. 네. 백신을 맞기 전에 그럼 중단해야 되는 약들이 있는지를 먼저 확인을 해보고 백신을 맞으러 가셔야겠네요. 네. 자가 면역 질환 환자분들께서는. 그런 것이 좋습니다. 네. 이어서 저희 다음 질문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건강 토템님께서 질문해 주셨는데요. 원장님 안녕하세요. 관절은 되게 아픈데요. 엑스레이랑 피 검사는 정상으로 나왔습니다. 저와 같은 상태여도 류마티스 관절염일 가능성이 있을까요? 라고 질문해 주셨네요. 네. 저는 이제 나이에 따라서 좀 해석을 다르게 할 수 있어요. 네. 이런 만일 연세가 든 분이라면은 어떤 퇴행성 쪽에 관절염이 있을 가능성이 많고 네. 젊은 사람의 경우 뭐 예를 들면 40세라든지 요즘은 50세 이하에서도 류마티스 관절염이 꽤 많이 그렇죠. 발생하거든요. 네. 이제 그런 경우에는 뭐 일반 그 건강검진 가서 이렇게 물어보면 엑스레이를 찍었고 뭐 피 검사를 했는데 류마티스 인자도 안 나오고 이 CCP라는 항체라든지 뭐 루푸스 항액 항체라든지 이런 게 안 나와서 괜찮아요 이렇게 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네. 근데 그거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 실제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 100명을 모아보면은 한 30% 정도는 저런 류마티스 인자가 나오지 않아요. 그렇다고 지난번에 말씀해 주셨던 것 그래서 같아요. 네. 그런 상태에서는 류마티스 관절염을 배제할 수 없다 하는 것을 얘기를 드리고요. 류마티스 인자가 없더라도. 네. 근데 이제 단지 류마티스 인자가 안 나오는 경우에는 조금 예후가 좋습니다. 네, 이게 치료나 이런 과정 속에서 예후가 좋은 거죠. 네. 그럼 건강투세님이 현재 연세가 어떻게 되는지 좀 중요할 것 같은데 요거는 자세한 확인이 조금 필요해 볼 것 같긴 합니다. 네, 이렇게 저희 지금까지 받아봤던 질문들에 대한 답변을 모두 드렸고요. 저희 이어서 원장님 강의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최근에 나온 거를 말씀드리면 이 15가 백신 이제 뭐 제약회사에서는 좀 이렇게 영리적인 목적으로 15가, 20가 이런 것을 최근에 만들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박스뉴반스라는 이름으로 15가가 나왔고, 네. 프리베나 20이라고 해서 20가 단백결합 백신 나왔고, 뭐 21가 이거는 뭐 23가에 상당히 근접해 있는 거죠. 네. 이것이 이제 임상시험 진행 중이라고 하는데 주로 이제 15가하고 20가가 많이 쓰입니다. 네. 그래서 15가는 주요 균주를 다 커버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20가는 23가에 뭐 거의 버금가는 약이기 때문에 한 번만 맞도록 그렇게 지금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그래서 15가를 1회 접종한 후에는 23가를 1회 순차 접종 받도록 하고 20가의 경우에는 그냥 1회 접종으로 끝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15가를 맞으셨으면 23가를 한 번 더 같이 맞으실 수 있는 거고 20가를 맞으셨으면 그냥 그 한 번으로 충분하신 거고요. 네. 그래서 이건 각 그 상황에 따라서 이제 뭐 좀 복잡하고도 할 수 있는데 만약 여기에 해당되신다면은 관심을 가질 수 있으시기 때문에
얘기를 하면 모든 자가 면역 질환 환자는 이 폐렴 구균 주사 백신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류마티스뿐만 아니라 네. 류마티스 환자뿐만이 아니고 자가 면역 질환인. 왜냐하면은 이 폐렴 구균에 의한 폐렴 사망률이 아주 높거든요. 네. 그래서 이것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백신을 맞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의 접종 기준은 13가를 한번 맞고 요걸 이제 프라이밍이라고 합니다. 13가를 네. 맞고 그다음에 23가를 부스터로 한번 맞는 것이 기준이었어요. 네. 기준이었는데 사실 이게 다 마음대로 이렇게 안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렇죠. 지금 65세가 됐는데도 미접종했다. 뭐 이런 경우에는 13가를 한번 맞고 한 달, 두 달 있다가 23가를 1회 접종한 다음에 5년 간격으로 23가를 맞도록 그렇게 합니다. 5년 동안 효과가 지속이 되는 그렇다고 건가요? 보는 거죠. 네. 그다음에 이제 23가만 한 번 접종했다. 네. 13가를 안 했다. 그러면은 23가를 접종하고 이것이 이제 실제적으로 많이 생기는 일입니다. 네. 23가를 이제 무료니까 이제 네. 접종을 했는데 1년이 지난 다음에 13가를 맞도록 그렇게 권유합니다. 그리고 이제 8주 경과하고 이전에 PS 8주 경과하고 5년이 지났을 때 23가를 추가로 접종하도록 그렇게 권유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 23가를 2회 접종하는 경우, 그러니까 5년이 지나서 2회 접종했는데 13가를 안 맞은 사람들도 있을 수 있거든요. 계실 수 있죠. 네. 그래서 마지막 접종한 후에는 13가를 접종을 하도록 그렇게 권유를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65세 이전에 13가나 이전에 65세 이전이죠. 네. 13가하고 23가를 모두 접종했을 경우는 65세가 지난 다음에 이 23가 접종 후 5년이 지나서 한 번 더 맞으라 이렇게. 그래서 이제 아주 자세한 그런 백신 접종 기한. 기한이 권고 사항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지금 원장님께서 말씀해주신 부분들은 사실 환자분들 본인이 백신을 언제 맞았는지를 알고 계셔야 이 계산이 어느 정도는 가능한 부분이잖아요. 네. 만약에 본인이 언제 어떤 백신을 혹은 맞았더라도 어떤 몇 가의 백신을 맞았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라면 그거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그거는 이제 저희가 국가 그 백신 시스템에 네. 기록이 되어 있어요. 네. 그래서 국가 백신 거기에 들어가 보면 특히 무료 백신의 경우에는 한번 언제 맞았다 하는 기록이 다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참고로 해서 저희가 추가 접종을 하게 되겠습니다. 의료진 분들만 아니고 환자 본인 분들도 다 접촉하실 수 있는 거죠. 네. 그걸 병원에 와서 물어보면은 어디서든지 그 데이터베이스에 접속을 해서 확인을 해줍니다. 요거 확인해 보시고 그러면 요 절차대로 맞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 폐렴으로 죽는 경우는 되게 고령에서 폐렴으로 죽는 경우가 많거든요. 고령의 환자분들, 기저질환이 있으신 분들 중에서 사실 치료를 받으시다가 폐렴이 이제 앓게 되시고 이런 경우도 있으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반드시 폐렴구균은 맞도록 그렇게. 독감하고 폐렴구균은요. 네. 이거는 지나가면 아까 한 거죠? 요거 아직 이제 해주셨습니다. 네. 지금 한 거죠? 네. 그 다음에 이제 대상포진입니다. 이 대상포진도 굉장히 중요한 예방접종인데요. 지금까지는 이 대상포진이 생기는 게 초감염으로 생기는 거로 되게 다른 분들이 알고 있는데 이것은 이미 앓고 있었던 바이러스 균이 다시 재활성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재활성화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백신의 목적입니다. 이것이 이제 신경세포에 들어가 있을 때는
문제를 일으키지 않다가 거기에서 이제 나오면서 면역력이 떨어진다든지 그러면 이렇게 나와서 문제를 일으키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제 그 실제 그 통계를 보면은 60세에서 70세 사이에는 대상포진의 발생률이 굉장히 높아요. 100명 중에서 류마티스 관절염은 1.7명, 건성관절염 1.6명, 건강에는 0.9명으로 한 2배 정도 높거든요. 네. 예, 그래서 이것도 대상포진 주사를 훨씬 맞는 게 좋습니다. 그렇죠. 네. 왜냐면 이게 통증이 엄청 심하고 또 대상포진 후 신경통도 굉장히 심하기 때문에 네. 그러면 어떤 분들이 이렇게 발생 위험 인자를 갖고 있나 하면 고령의 나이, 특히 아시아에 많습니다. 이 백인들이나 흑인들보다는 한국, 일본에 굉장히 많아요. 그런 이유가 좀 있을까요? 그거는 아직 잘 몰라요. 아마도 어떤 유전인자적인 측면이 있지 않을까 그런 네. 생각을 하고는 있는데 그런 증거는 아직 없고요. 네. 한국이나 일본에도 많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잭3 억제제 같은 거 쓸 때는 반드시 백신을 맞도록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동반 질환이 있을 때, 뭐 예를 들면 당뇨라든지 뭐 이런 또는 그런 다른 특히 폐렴, 만성 폐질환 이런 게 있다든지 이럴 때는 발생 위험 인자가 되고요. 여기 네. 말씀하지만 잭3 억제제라든지 또는 스테로이드를 사용한다든지 이러면은 많이 발생하게 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것들 좀 참고하셔서 대상포진 백신은 어쨌든 맞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꼭 맞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비용 측면에서 조금 부담은 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제 뭐 뒤에 나오겠지만 그 보호 효과의 기간이라든지 이런 것이 과거에 생백신하고는 비교가 안 되기 때문에 네. 이건 뭐 한 10년 정도 효과가 되는데 생백신은 한 6년, 7년 정도 되거든요. 훨씬 차이가 조금 나네요. 네. 네. 그리고 이제 좀 불편하다 보는 것은 이제 2번 맞아야 되는 거. 2번 맞아야 되는 거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이 굉장히 통증이 심합니다. 맞을 때요. 예, 주사를 통증이 맞을 아주, 때. 예. 그 주사를 맞을 때 통증이 심하다는 이 주사 바늘이 다른 건가요? 아니요. 들어가면서 좀. 아니에요. 그 들어갈 때는 몰라요. 예. 맞고 나서. 맞고 나서 하루 이틀 사이에. 어쨌든 이게 다 생기는 건 아니지만 이런 그렇죠. 근육통이 상당히 많습니다. 저같이 주사 무서워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무서워하실 만한 말씀 해주신 것 같은데 여러분들 그래도 고통이 잠깐이고 또 맞아요. 예방은 이렇게 10년까지 또 이어진다고 하니까 꼭 맞으시기 바랍니다. 저희 질문들이 조금 올라와서요. 남아있는 질문들 조금 확인해 보면서 오늘 강의 마무리해 보려고 하는데 먼저 마이야희님의 질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성 관절통 때문에 잠을 잘 못 자고 있습니다. 계속 수면이 부족해지는데 관절염에도 영향을 줄까요? 라고 질문해 주셨네요. 저거는 잘 알려져 있죠. 몸에 스트레스를 많이 가해지는 상태라든지 뭐 수면 부족도 그런 스트레스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경우에는 관절염이 나빠지는 경우를 아주 흔하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충분한 수면을 하고 또 어떤 무리해서 관절을 사용했을 때 그럴 때는 또 나빠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자기 자신의 에너지를 이렇게 유지하고 보호하고 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뭐 몸이 피로하지 않게 한다든지 또 잠을 충분히 잔다든지 이런 것이 관절염 영향에 아주 큰 영향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조절을 하시는 것이 반드시 중요합니다. 사실 수면 부족은 어떠한 질병의 원인 중에도 또 있기도 하고 질병의 또 증상 중에 하나이기도 동시에 그렇게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잠을 좀 충분히 주무시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저희 이어서 다음 질문도 함께 살펴볼 텐데요. 아톰 J50님께서 J 숫자 5 알파벳 5님께서 질문을 주셨는데요. 운동 후에 단백질 보충제 크레아틴을 먹습니다. 그 후에 발가락이 화끈해지는 일이 조금 늘었는데요. 이 보충제가 요산에 영향이 큰가요? 라고 질문해 주셨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건. 그래서 우리가 단백질을 먹으면 단백질 세포가 이제 몸에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게 이제 소화가 되고 뭐 이제 부서지고 그러면서 이제 핵산이라는 데서 이렇게 쭉 대사가 돼서 마지막에 나오는 게 요산이에요. 그래서
뭐 흔하게 봅니다. 그래서 단백질 보충제를 먹었는데 일단 만약 통풍이 있었다 그런 경우에는 저런 걸 먹고 뭐 요즘에 운동 좀 하고 근육 키우려고 단백질 보충제 먹어요. 그런 사람들은 그것이 나빠지는 요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네. 원장님께서 굉장히 단호하게 네. 맞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네, 원인이 될 수 있으니까요. 이 네. 부분은 조금 참고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만약에 뭐 통풍이 있으신지 없으신지는 저희가 확실히 확인할 수는 네. 없습니다만, 통풍을 앓고 계신 분이라면 조금 더 주의가 필요하실 것 같아요. 통풍이 있으면은 저건 조심을 해야 되고요. 네. 만약 통풍이 없으면 우리 몸에 이제 뭐 어떤 다른 요소들이 많이 네. 있기 때문에 뭐 저게 큰 영향을 주지 않을 수도 있는데 네. 이런 통풍이 있어서 요산이 좀 높은 상태인데 보충제가 들어가면 확 오르죠. 그렇죠. 네. 네. 원장님께서 굉장히 단호하게 말씀을 네. 해주셨습니다. 저희 함승권님의 질문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식을 먹었을 때 다음날에 발가락이 지끈해지는데 이게 늦은 시간에 식사를 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먹은 음식의 종류 때문인지 궁금합니다. 치킨과 같은 튀긴 음식을 주로 야간에 네. 먹긴 합니다라고 질문해 주셨네요. 아마도 늦은 시간에 먹는 거는 우리의 에너지가 발산을 못하고 몸에 축적이 되는 그런 그렇죠. 네. 것을 볼 수 있거든요. 뭐 지방 에너지가 피 속을 돌아다니다가 쓸 데가 없으면 지방으로 축적이 돼요. 네.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포도당이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은 아마 그런 늦은 시간에 식사를 해서 그렇죠. 그런 것일 것 같고 네. 음식 종류인 거는 뭐 아주 흔하게 많이 봅니다. 네. 특히 치킨 먹을 때는 단백질이기 때문에 네. 단백질이기 때문에 이거 먹고 뭐 나빠져서 다음 날 오는 경우 이런 건 뭐 자주 많이 봅니다. 아, 예, 네. 특히 요즘에 치맥이 또 많이 그럼요. 유행하잖아요. 네. 예. 제가 얼마 봤더니 뭐 젠슨왕이 와서 치맥을 먹었다고 하는데 맞아요. 네. 이 치맥은 건강에는 좋지 않은 선택이에요. 예. 네. 치맥이라는 게 뭐 이 사실, 요산을 네. 많이 올리고 맞아요. 예. 튀긴 음식과 맥주는 이제 요산의 정말 적이잖아요. 네, 네. 그리고 튀긴 거는 이 우리가 지방산이 있거든요. 네. 지방산에 트랜스 지방산이 많이 생겨요. 네. 튀긴 음식이 특히 이제 오래된 기름으로 튀긴 그런 사람들은 네. 그런 경우에는 지방산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죠. 지방산은 좀 과장해서 얘기하면 혈관이 딱딱하게 굳어지게 네. 하는 그런 뭐 과장된 얘기이긴 하지만 그렇죠. 네. 그래서 튀김이 맛은 있지만 맞아요. 맛은 있지만 건강에는 그렇게 좋은 음식은 선택이 아니에요. 아닌데. 예. 사실 뭐 치킨 안 좋아하시는 분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 라는 말씀을 드리지만 또 건강을 위해서는 조금 뭐 아예 안 드실 수는 없더라도 그 빈도를 조금 줄이시는 거는 필요하실 것 네, 같아요. 네. 네. 저희 이렇게 오늘 구독자분들과 함께 다양한 질문들도 살펴봤고요. 또 원장님과 함께 예방접종에 관한 다양한 이야기도 살펴봤는데요. 오늘 원장님 너무나도 유익한 강의 준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금 시간이 5시 49분이에요. 수능이 모두 끝났습니다. 수험생분들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또 수험생 자녀를 둔 우리 학부모님들께서도 너무 고생 많으셨다는 인사 전해드리면서 저희는 다음 달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